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입학전형 비교 분석 설명회. 오늘은 어제 이제 우리 지역균형 교과 전형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 종합 전형 갑니다. 전체 이 자료에서는 주황 색깔 바가 있는 부분이 지역균형 전형이었고요. 이 보라 색깔, 짙은 보라 색깔 배경으로 한 파트 부분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오늘 이 설명회에서 사용한 2025학년도 모집 계획안과 2024학년도 최종 모집 요강, 그리고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 이렇게 세 가지 자료는요, 우리 학종 실전반 회원님들 4월 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올려뒀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가 이 내용에 들어있는 페이지도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 목표 대학이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집 계획안을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페이지 확인하시면서 같이 필기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요 사항 비교부터 들어가요. 모든 모집 계획안들은 주요 사항 비교 제일 첫 페이지에 요 내용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표지 지나고 나면 이제 목차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지역균형 전형을 설명하면서도 꼭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페이지가 워낙 많고 이 계획안에 비할 바가 아닌 게, 진짜 모집 요강은 정말 70페이지, 80페이지, 90페이지, 거의 100페이지 육박하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요. 대학들마다 조금씩 편차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자 자체에 대학 홍보라든가 학과 소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담는 대학들은 페이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때 목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도 이 모집 계획안에 맨 처음에 목차, 주요 사항, 주요 변경 사항, 그 다음에 가안이지만 일정,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요약,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안내가 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어서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볼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부분 살펴봤고요. 오늘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2회차로 경희대학교 2025 비교 분석 설명회는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기타 지원 자격을 갖춰야 되는 전형들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실기실적 전형들도 제가 지금 봤던 방법대로 또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시 모집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으로도 더 가야 돼요. 뒷페이지로 이어서 가면 이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이 여기 뒤에 나와 있고요.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 요거는 이제 교과 전형인 정량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 봐주셔야 되는데, 이 구성은 최종 모집 요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심 전형을 앞에서 보셨다 하더라도 제일 뒷부분으로 가셔가지고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 요 내용들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차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모집 계획안, 모집 요강들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시는 모집 계획안의 이쪽입니다. 이쪽. 2페이지로 가시고, 요게 이제 3페이지거든요. 이쪽 3쪽으로 가시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안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모집 인원 변경됐다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눈에 띄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집 인원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1538명에서 1559명이니까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때는 저는 이제 모집 단위별로 우리 아이가 지원할 그 학과별로 인원수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린다는 점. 이건 최종 모집 요강 나와봐야 또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모집 인원하고 올해 모집 인원을 1대1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고, 이제 실기 우수자 전형에 대한 거, 수시, 정시, 통합 선발에 대한 부분, 요거 이제 안내가 되고 있고, 여기 이제 밑으로 가보면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살폈던 지역 균형 전형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수능 반영 영역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이 대학 입학 전형 일정은요, 아직은 계획 아니기도 하고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요.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이잖아요. 근데 아직 면접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안내되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거 이제 어디에 안내돼서 나옵니까?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경희대학교는요, 정말 그 학생과 학부모님의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최종 모집 요강에 이 면접 일정이 모집 단위별로, 날짜별로, 입실 시간별로, 오전 면접이냐, 오후 면접이냐, 이런 것들을 아주 모집 요강에 그냥 탁 찍어서 주는 그런 아주 친절한 대학입니다. 사실 대학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몇몇 대학들은 지원하는 지원자의 수를 확인해서 면접 날짜라든가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 면접 일정으로 안내된 그 며칠 중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며칠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될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 양일 중에 하루를 봅니다. 정도로만 안내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29일, 30일 양일 중에 하루 중에 봅니다. 이렇게만 안내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 날짜냐를 모른 상태로 원서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고, 이건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왜냐면 면접 일정이 겹치냐 안 겹치냐를 우리가 미리 생각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매력적인 거다. 근데 사실 좀 이따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이 워낙 뒤쪽에 있어가지고 아주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징도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결국은 이제 나중에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계획 안에는 없어요.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 나올 때 면접 일정까지도 확인하셔서 혹시나 겹치는 대학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수능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비슷한 이제 수능 이후 일정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혹시나 면접 일정 그 위치가 기간이 조금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거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 끝나고 나면 정시 모집이 쭉 이어진다 요 얘긴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수시와 정시에 아주 계략적인 큰 일정을 얘기해 주는 거라서 결국은 이 일정에 대한 정보는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우리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집 계획안의 11쪽 11페이지로 가시면요, 전형별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요약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가보시면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네오 르네상스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학교 유형으로 봤을 때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국외고 친구들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제한이 없어요. 학교 유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고 친구들도 국내고 친구들대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또 우리 국외고 친구들도 그 활동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이제 제출하는 그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네오 르네상스 전형 평가가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면접이 있으니까 면접에 대한 내용도 안내를 드리겠지만,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는 그런 유형의 학생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외고 친구들도 우리가 제출했던 그 메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졸업 연도에 대한 지원 자격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지역균형 전형은 다른 졸업자들은 안 되죠. 고3 현역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지원 자격 제한이 없어요. 다 지원할 수 있고, 검정고시라든가 고졸, 동등 이상 학력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원 자격에 그냥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직윤 전형 같은 경우에는 N수들과 결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는 N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요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런 특징이 작년하고 제가 비교할 수 있게끔 붙여두긴 했는데 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지원 방식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쪽으로 가면 12쪽입니다. 12페이지로 가면 그래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간단하게 전형 요소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서류평가, 학생부 전체를 반영하는 서류평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반영 안 돼요. 수능 최저 적용 안 합니다, 여러분. 수능 최저 미적용되고요. 다른 정량으로 계산되는 부분 없고 대신 면접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작년 대비 달라진 점 없으니까 이렇게 선발하는구나 이제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움직여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모집 인원 비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획안은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반드시 최종본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최종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올해 거거든요. 계획안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고요. 그 중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 아이 올해 11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요 뽑고자 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과 관심 있는 학과가 만나는 그 칸이 선발하는 인원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1명.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전체 인원에서 종합전형의 인원이 오히려 늘었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과는 줄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다른 학과가 엄청 늘고 우리 학과는 줄어들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느니까 모두 다 늘었구나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다른 데는 엄청 늘었는데 한두 명이라도 늘었는데 우리 아이가 쓰려고 하는 그 학과는 그대로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모집 단위별로 인원수를 꼭 체크를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 올해 11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작년에 어땠는지 봐야 되겠죠? 작년 거는 이게 결정이 이제 완전히 결정돼서 운영이 됐던 거니까 작년 모집 요강 인원은 그대로 보시면 되고 올해 것만 이제 최종 모집 요강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작년 거를 보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 영어 영문학과 11명 그대로 뽑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많이 줄어들거나 그러는 거 없이 비슷한 범주에서 올해는 선발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라도 좀 인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 경쟁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여기 한쪽에는 작년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면 올해 거 이렇게 양쪽에다 두시고 작년에 뽑았던 인원이랑 올해 뽑았던 인원 같은 학과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인원수가 늘었구나 줄었구나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무전공 선발이라든가 의예는 증원되진 않았어요. 증원되지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혹시 변화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의미 있게 체크해 볼 부분이다. 자, 모집 인원 비교까지 됐다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오 르네상스 전형 특징으로 움직여 갑니다. 자, 네오 르네상스 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요, 여러분, 전형의 유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유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리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거는 이름, 브랜드명이죠. 브랜드명입니다. 이름입니다. 이 경희대학교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종합 전형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실 때 빨간 색깔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올해 2025학년도 계획안이고요. 검은 색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2024학년도 지나간 작년 자료예요. 여러분 보실 때 이 까만 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올해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제 가주셔야 돼요. 그때 이제 계획안을 보시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이렇게
18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그 다음에 18, 19페이지에서 기본적인 전형 안내를 쫙 하고 저 뒷부분에 가서 45페이지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거를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가 작게 해볼게요. 이게 전부예요. 2025학년도 계획안에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대한 설명은 아직까지는 요게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올 것들을 확인할 게 또 꽤 많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시면 제가 까만 박스로 지난해에 나왔던, 물론 이거는 모집 요강에다가 그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것도 함께 가져온 거다 보니까 양이 더 많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아직은 이 작년 자료에 비하면 올해 자료는 아주 너무 간단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겠지만 관심 있게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 또 수피님들 요거 꼼꼼하게 이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빨간 박스는 올해 거죠, 올해 거.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실 때도 이 박스 색깔로 구분하면서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고요. 전체 모집 인원 안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원 자격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도 되고 예정자도 된다. 아까 우리 지원 자격 봤죠? 사실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같은 수준의 학력 된다 하시는 분들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도 또 요 인재상 얘기가 나오죠. 본교의 인재상인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멘토님 이거 뭐 꼭 하나 골라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르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 이런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안내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아이의 서류가 이런 특징이 보이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저학년 분들은 만들어 주시고, 사실 지금 고3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2년간 만들어 왔던 활동의 특징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3학년 한 학기를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화인, 문화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책임 있는 교양인으로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가. 두 번째 세계인,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잠재력. 창조인,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재능과 탐구력을 바탕으로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며 융복합 분야를 개척하는 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모집 단위 특징에 따라서 조금 구분되기도 하죠. 모집 단위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한다. 근데 요 중에 뭐 또 꼭 하나에만 해당돼야 되느냐 이런 거 아니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역량을 좀 고르게 갖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18페이지 넘어서 19쪽으로 가면요.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어떻게 뽑는지를 쫙 안내하고 있죠. 눈에 보이게끔. 자, 일단 다단계로 뽑아요. 1단계랑 2단계로 나누어서 학생 선발을 합니다. 1단계는 300% 내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뭐 국어 국문학과에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정원을 10명을 선발하겠어요. 모집 인원을 이렇게 되면 300%면 3배 해가지고 30명이 1단계를 통과해서 면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찍혀있는 그 인원수 있죠? 거기다가 3을 곱해서 3배의 수인 학생들이 면접장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류평가 성적을 100%로 해서 1단계 통과를 하고 1단계 통과했을 때 그 서류 점수 700점에 면접평가 300점, 30점을 합쳐가지고 총점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단계는 서류평가 성적이므로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에서 선발하며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면접평가를 합산해서 총점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공통서류 기한 내에 미자출하거나 면접평가에 불참하면 여러분 면접 보러 안 가요. 면접평가에 불참하면 당연히 입학 전형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면접을 예를 들어서 점수를 최저점을 줘가지고 후순위로 붙여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참하면은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잠시 뒤에 우리가 이제 올해는 아직 면접일 안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일도 확인해야 되는데, 면접일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희대학교는 수능 이후 면접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정시를 봤는데 경희대보다 뭔가 정시로 더 잘 갈 것 같다. 그러면 이 경희대를 하나 써놓고도 면접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시 납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서류 평가할 때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확실히 불리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 계획안에 18, 19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기 뒤쪽으로 이제 쭉 가셔서 45쪽이에요. 45쪽. 45쪽으로 가시면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안내해주고 있어요. 입학사정관 두 분이 종합적 정성평가하고 평가위원 간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나면 다시 평가조정위원회 개최해서 조정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내용도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살펴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 평가 요소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실 수 있냐면 여기 퍼센트 있죠. 퍼센트. 요거를 조금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계획안에 나와 있는 퍼센트가 작년에도 계획안에 나와 있던 퍼센트가 작년 재작년 그대로 이제 모집 요강에서 활용이 됐었는데, 올해 보면 학업 역량이 40%, 진로 역량이 40%, 이렇게 두 개의 퍼센트가 지금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20%. 이걸 제가 왜 의미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학업 역량 30%였고요. 작년까지.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이 50%였어요. 그랬던 비율에 비해서 보시면 학업 역량은 10%가 늘었고요. 진로 역량은 10%가 줄었죠. 퍼센트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확실히 중요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이런 세 가지 요소로 평가하는 거는 애초에 이렇게 세 가지 평가 요소로 공동 개발한 대학 자체도 5개 대학이 이제 합쳐져서 한 거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평가 요소, 뭐 발전 가능성 이런 이름으로 안 쓰고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로 같이 움직여가는 대학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요소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쓰면서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떤 반영 비율로 평가하는지는 대학마다 조금씩 성격이 좀 달랐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로 역량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 경희대학교였는데, 지금 올해 계획안에 보면 요게 두 개가 퍼센트가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이 학업 역량의 중요도가 확실히 높아졌다는 거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학업 역량 보시면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마지막 3학년까지 내신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탐구력. 요 두 가지는 세특을 비롯한, 그렇죠? 세특을 비롯한 다음 뭐 창체 활동에서의 교과, 연계 활동들, 연계 탐구 활동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가 되는 거다. 당연히 성취도는 이제 성적인데요. 이 성적에는 등급뿐만 아니라 성취도뿐만 아니라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뭐 이수자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다는 것은 이따가 우리 입시 결과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워낙 합격자의 내신 편차가 굉장히 큰 거를 산포도로 보여주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또 이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는 첫 번째가 전공과 계열 관련해가지고 교과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수하려고 노력했는가. 두 번째가 그 전공과 계열 관련해서 이수한 그 과목의 성취도 수준이 어떠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아주 대표적인 대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하는 그 모집 단위에 맞춰진 이수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게 네오 르네상스에서는 당연히 더욱더 중요하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경희대학교 입학처, 특히나 유튜브 입학처 홈페이지, 여기 가시면 또 그 입학 사정관 분이라든가 입학처장님께서 우리 대학의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확실히 전공 계열 분야의 필수 과목인데 미이수했을 때는 중대한 감점 들어가는 경우 많았다.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경희대학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전공 과목의 필수적인 과목들을 충실하게 이수했는지, 또 위기에 잘 맞게 이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공을 탐색한 활동과 경험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본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렇게 해서 20%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냐, 뭐 다 갖추고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하나를 아주 탁월하게 갖고 있다기보다 부족하지 않은 내용과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특별히 더 잘 드러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면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안에 나와 있는 건 이 내용이 전부예요. 계획안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더 살펴보실 수 있냐면, 여기 지금 함께 보실 때 까만 테두리니까 작년 거예요. 요거 보시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거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작년 거 보면은 이렇게 뽑는 모집단이 다시 한번 안내하고 지원 자격 안내하고 있는데 변화 없어요. 변화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안내됐고요. 전형 방법도 역시나 1단계 300% 내외로 해가지고 2단계 여기 면접까지 해서 전체 총점으로 1000점 만점으로 선발한다는 거. 차이 없죠? 네, 그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모든 모집 그 전형들은 동점자 처리 기준 있다 해가지고 우리 지균 전형에서도 동점자 처리 기준 봤었잖아요. 8개인가? 엄청 많았죠? 아주 그냥 차근차근히 다. 그쵸? 그때 이제 보면은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도 동점자 처리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단계 동점자는 일단 다 합격시켜가지고 면접을 치르겠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거고요. 2단계 가보면 첫 번째가 우리 서류 평가하고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서류 평가에다가 면접을 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총점이 똑같은 학생이에요. 똑같은 학생이라면 그 중에서는 먼저 서류 평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먼저 뽑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류 점수가 우수한 학생을 먼저 뽑겠다. 근데 이제 그 서류 중에서도 서류 점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진로 역량 점수,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점수,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점수,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이 50%, 학업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올해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제 똑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 평가 요소로 가는데, 면접도 인성이랑 전공적 합성 이런 식으로 그 평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요소에 따라서 점수별로 또 인성이 먼저 높은 학생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는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작년 거죠? 이거 작년 거예요, 여러분. 올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발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희대는 전형 일정이랑 면접 평가를 상세 일정을 이렇게 줘요. 원서 접수 보시면은 월, 화, 수 3일 하죠. 3일? 3일 동안만 받습니다. 그게 왜요? 그게 뭐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면접 그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5일 동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5일 동안. 5일 중에서 경희대는 이 일찍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았는데, 경희대는 수요일 날 오후 6시에 마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한번 다른 대학의 뭐 그 경쟁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여기 진짜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싶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이 원서 접수 끝나요. 요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원서 접수 일정 이런 거 엄청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대학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랑 또 마지막 마감하는 시간도 다 다르니까 이거는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우리 다 확인해가지고 제가 그 표도 드릴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그 표에다가 다 쓸 수 있게끔 칸 만들어가지고 드릴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다 써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면 1단계 합격자 11월 22일에 발표를 합니다. 11월 22일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면접 평가가 12월 2일, 3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의 뒷부분에 가 있어요. 거의 뒷부분에.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동국대 같이 이어지고 해서 면접이 굉장히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발표를 보고 나서 준비도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발표가 이제 나중에 한 번에 난다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면접평가 상세 일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어떤 대학들은 이렇게 2일에서 3일 중에 하루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서를 쓸 때 나는 이날에 면접이 걸릴 수도 있고 이날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그냥 염두에 둔 상태로 원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이렇게 상세 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줍니다. 그래서 면접 날짜, 그 다음에 캠퍼스별 전공들, 뭐 문과대학 자율전공 해가지고 이렇게 오전 면접, 오후 면접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눠주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계열이 출제 문항 면접 없이, 그러니까 메디컬 전공들도 출제 문항 면접 없이 서류 확인 면접으로만 진행을 작년에 이제 했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면접 일정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형 요소별 평가 안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안내되는데, 이거 여러분 작년 거죠? 까만 테두리예요.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올해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학업 역량이 30%, 진로 역량 50% 이렇게 되어 있죠? 인성, 공동체 역량 뭐 똑같고요. 그쵸? 그러니까 3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40, 40으로 바뀌었다. 학업 역량이 확실히 좀 더 중요해졌다는 거. 이런 거 이제 보실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한 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평가 요소들을 탁월하다, 우수하다, 양호하다, 보통이다, 미흡이다, 미달이다. 이렇게 총 6개 단계의 척도로, 6단계 척도로 우리 서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지원자 엄청 많겠지만 합격하는 학생 범위 안에서 이 보통, 미흡, 미달 이런 거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우린 적어도 양호, 우수, 탁월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교과 전형에서의 정성평가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성평가를 이렇게 비교 분석해 준 게 있는데요. 교과 전형도 이 내신에다가 종합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히 이렇게 서류 종합평가가 진행이 되죠. 그때 큰 차이가 뭐라고요,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의 네오르네상스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체가 들어가요. 전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제 뭐 동아리, 그 다음에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봉사, 요거는 봉사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내용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뭐 행트, 이런 거 다 반영되고, 출결 당연히 반영되고, 출결 이런 식으로 다 반영된다. 전체가. 요렇게만 쓰면은 성적 반영 안 되냐? 성적도 됩니다. 성적과 세특 부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다 들어간다. 다.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영역만 들어가요. 만. 그러면 여기 얘네들 다 안 들어가고, 여기는 봉사는 시간만 정량적으로 들어갔죠? 출결도 정량적으로 들어가고요. 내용은 안 들어갔어요. 봉사도 어떤 내용 했는지 안 들어가고 전 시간만 들어갔고, 행트가 안 들어가고요. 요 부분 있죠, 여기. 요것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많은 것 중에 요 부분이 메인이 이렇게 돼서 평가가 되는 거고요. 성적과 세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봉사 시간, 그 다음에 출결.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하는 이유는 정량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되는 거다.
요렇게 그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에서도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 역량을 평가할 만한 부분은 아예 반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학업 역량, 그다음에 진로 역량 중에서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요 부분은 안 들어가죠. 그냥 어떤 과목 이수했냐, 그 성적이 어느 수준이냐, 요것만 이제 본다는 거죠.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로 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멘토님 여기는 지금 여기도 정성평가 들어가고 여기도 정성평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원 전략을 볼 때 어디를 보시면 돼요? 확실히 우리 아이가 요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요걸 포함한 여기 부분에 좀 더 강점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없는 부분을 어느 부분에 강점이 좀 더 있는지를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종합전형은 6단계 평가지만 여기 정성평가는 3단계. 왜냐면 이게 메인은 아니거든요. 그쵸? 교과전형은 교과 내신이 일단 교과전형이니까 교과 내신이 메인이고, 여기는 완전 서류를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6단계 평가로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는 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자연계열, 특히나 자연계열 친구들은 그 전공 및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했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 한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이렇게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역시나 우리 아이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모집단위에 맞춰서 권장 과목과 핵심 과목들을 충실하게 이수했나, 요거 꼭 보십시오. 핵심 과목인데 이수 안 했다. 그러면 중대한 감점 사유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권장 과목의 경우에는 이수하면 플러스 면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면접이죠, 면접.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는 일단 네오 르네상스 전형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단 공통 질문인 지원 동기라든가 가치관 인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 서류 확인으로 진행이 돼요. 모든 모집단이 출제 문항 따로 없이 서류를 바탕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서류 꼼꼼하게 보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짧아요. 이제 면접 2분 들어오시고, 지원자는 학생 혼자 개인 면접이란 얘기예요. 개인 면접. 학생 혼자 들어가서 보고, 집단 면접도 있죠. 뭐 토론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학생이 한 2-3명 같이 들어가서 면접 볼 수도 있는데, 여기 개인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분 내외라고 되어 있지만, 한 6분에서 8분 안팎? 그 정도 이제 짧게. 6분에서 8분 그 정도 짧게 본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으로 막 얘기할 것들을 다 얘기하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확실히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조차도 인성 50%, 전공적 가성 50% 이렇게 봅니다. 작년까지는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달로 평가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면접평가 줌인 해가지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뭐 의학 계열 다 출제 문항 없습니다. 없고 확인 서류 확인 면접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도 학생들 사실 이제 경희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경희대 이외에 다른 면접이 있었다면 미리 준비하다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만, 경희대학교는 보통 이제 1단계 합격한 거 보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2월에 가잖아요. 12월에 여러분. 수능이 이미 한참 전에 끝났죠. 수능 끝나고. 그러면 수능 끝나고부터 12월까지 준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경희대학교 면접에 들어오는 친구들의 면접 준비 정도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평소 실력으로 가가지고 얘기하고 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참여하는데 의의를 둔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면접에서 탈탈 털리고 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준비 기간이 적으면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해서 가서 최대한 내가 생각해서 말한다 뭐 이런 거 전략을 삼을 수도 있지만, 지금 면접이 좀 뒷부분에 붙어있는 그런 대학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이미 앞에 대학에서 연습을 많이 해오면서 이 대학까지 온 친구들,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그냥 완전 나는 면접밖에 안 남았다 해서 그냥 무조건 1단계 합불과 상관없이 그냥 돌입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봤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정시로 수능 잘 보면 경희대 면접 안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수능 응시를 했지만, 막상 수능을 보고 나니 이 면접이 어마어마하게 절박해진 친구들, 거기에다가 면접이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미 다른 대학들은 막 다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나는 면접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어때요? 정말 절박해집니다. 앞에서 이제 불합격 사례를 쭉 받고 온 친구들이 이 시즌 되면 엄청 겸손해지고
엄청 절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요 시즌에 면접 보는 친구들, 12월 말과 12월 초중순까지 가는 그 면접 보는 친구들은 준비 정도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 대학에 한두 대학 이미 연습 겸 뭐 해서 다녀온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경희대 입장에서는 연습을 해온 거죠. 학생이. 물론 앞에 대학들도 철저히 준비하지만 이미 대학별 면접도 경험을 해보면서 노하우가 쌓입니다. 확실히 학생들도요, 면접 한 두세 개 보는 친구들은 첫 번째 대학 면접 보는 거랑 두 번째, 세 번째 면접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자세 자체가 다릅니다. 면접에서 첫 면접에서 한번 털리고 오면 뒤에 대학들 준비할 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준비 엄청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 꼭 준비해 주셔야 되고, 질문 자체가 서류를 기반으로 나오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엄청 어렵게 막 나온다 이렇다기보다 시간이 짧은데 시간 안에 내가 했던 핵심 내용들을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좀 팁을 드리겠고, 요거는 제가 이제 면접도 설명할 때 그때 또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또 그 나온 내용들 참고해서 이런 내용들도 다 이제 녹여가지고 저는 올해 뭐 개인별 면접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또 레드북이죠. 수시대의 면접 특강 여기 다 녹여가지고 다 넣어 드릴 테니까 올해도 정말 면접까지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뭐 마음을 놓고 가거나 뭐 가볍게 보고 갈 단계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온 마음을 다했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2023학년도 네오 르네상스 전형 입시 결과인데요. 이제 이것도 24학년도 것도 속속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이제 또 그 내용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 지역균형 전형도 봤지만 굉장히 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대학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모집 인원이 있었고 지원이 몇 명을 해서 경쟁률은 이렇다. 근데 이제 그 전해의 경쟁률 어땠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함께 늘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충원 합격된 것도 예비번호 몇 번까지 됐다. 그래서 비율이 어떻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합격자 평균 선적 해가지고 서류 수준 점수랑 면접 점수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이 점수랑 이 점수를 1대1로 비교해가지고 국문과는 92점인데 뭐 응통은 88.3이니까 서류 성적 굉장히 낮네.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서류 수준이랑 면접 점수가 정말 높게 형성되는구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높게 형성되는구나.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뭐 80점 후반부터 90점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제 참고해 보실 수 있고, 사실 이것도 역시나 이 모집 단위별 경쟁률 이런 걸로 이제 안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로 거치면서 전체적인 지원율이 늘었어요. 2023에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16.63대 1이었거든요. 16.63대 1. 근데 2024학년도에는 18.61대 1로 이렇게 더 높아진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올해 종합전형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더 많은 학생들이 노리고 있으면 노리고 있지 덜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주셔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제 원서 쓸 때 긴장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경쟁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평균 경쟁률 18.61대 1이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낮은 데들도 있죠. 한국어학과, 그다음에 정치외교, 행정 좀 높죠. 미디어도 높죠. 전통적으로 좀 인기 있는 학과다 한 학과들이 좀 높고, 그렇죠? 경쟁률, 아동가족 20대 1, 의상학과 23.5대 1, 한의의 인문 25.3대 1, 그다음에 화학 29.3대 1, 생물학과 보십시오. 생물학과 51.7대 1.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지리학과 자연 8.3대 1.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다. 원자력공학과 8.8대 1. 사회기반 시스템 건축공 9점대죠. 9점대. 9대 1. 환경 보세요. 환경. 환경이 더 이상 여러분 비인기 학과가 아니에요. 돌려 쓸 수가 없어요. 돌려 쓸 수가 없습니다. 건축은 19.1. 그 다음에 생체유공 21.2.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용 수학이나 물리 아무래도 조금 낮죠. 이런 상황이고, 유전생명 한번 보십시오. 유전생명 32.9대 1, 식물환경 신소재 21.6대 1, 의예 23.9대 1, 그 다음에 약학 28.1대 1 이렇게.
그다음에 약과학과, 간호학과 20 다 넘고요.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그쵸? 요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이제 더해가지고 같이 보셔야 되는 게 합격자 분포죠. 합격자 분포. 어제 제가 지균이랑도 비교해드렸죠. 지균 자료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딱 봐도 지균은 합격자가 굉장히 짧게 이렇게 모여 있죠. 그나마 이것도 서류를 반영해서 다른 교과 전형보다 넓은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종합 전형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확연한 차이. 이렇게. 그쵸? 요 점수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1.0, 2.0, 이렇게 3.0, 4.0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점수는 인문 계열은 국영, 수사, 한국사, 자연 계열은 국영, 수, 과학, 예체는 국어, 영어 기준으로 안내한 거다. 동그라미가 합격, 충원학교 모두 포함된 거고요. X는 불합격이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어떤 거에 이제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거에 주의를 해야 됩니까? 국어 국문학과는 평균이 3.2구나. 이 평균에 일단 첫 번째 주의해야 되죠. 평균이 3.2면 어디냐면 여기쯤이거든요. 여기. 이게 뭘 나타내 주죠? 실제로 붙은 애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2등, 여기가 2.0이에요, 여러분. 여기 까만 줄 있는 데가. 대부분 2등급 초반에 붙어 있고, 3, 4, 5등급에 이렇게 가 있고. 거의 양극화돼요지, 양극화. 평균을 중심으로. 그럼 이 평균이 의미하는 게, 우리는 이것만 봐요, 이것만.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3.2등급입니다. 평균이니까 중간에 걸치네. 훨씬 낮은 애들도 오니까 여긴 되게 유리하겠다. 이거 가능한가요? 알 수 없죠. 왜죠? 굉장히 그러니까 합격자의 내신 분포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 이 내신 등급을 뭔가 뛰어넘는 요소를 보여줄 수 없는 친구들은 2등급 때 초반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고, 우리 보통 일반고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상황이고, 이 등급을 뛰어넘을 만한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이 뒷부분의 내신으로 합격으로 몰려있는 거니까, 우리 아이의 내신 3점인데 이 숫자를 뛰어넘을 만 2등급 친구들을 뛰어넘을 만큼의 뭔가 역량을 못 보이고 있다? 그러면 학업 역량 굉장히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일단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합격자 산포도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제 어딜 봅니까? 얘를 보죠. 얘만 봐요. 얘만. 여기. 얘만 보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보세요. 이 학생들이 다 붙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얘도 경희대생이고 얘도 경희대생이죠? 그럼 얘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도 경희대생이고 얘도 경희대생인데 얘는 엄청 부족한데 같은 경희대생이라도 뽑아줬고 얘는 엄청 뛰어난데 경희대생 같은 경희대에서 다 이거 할 수 있다? 뭐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이라는 것 자체 수준을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확인한다는 건데, 지금 6점, 딱 봐도 한 6.2는 될 것 같은 내신이랑 여기 지금 한 1.6 정도 되는 내신이랑 얘도 경희대 올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얘도 경희대 올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이 내신 평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여기 요 X 친구와 요 동그라미 친구. 그러니까 내신이 아무리 높아도 이거는 종합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정성평가적 평가 시각에 봤을 때는 불합격될 수 있는 거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숫자가 매우 중요한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 지균에서는 뭐 최저를 못 맞췄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이 네오 르네상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 내신이 앞서는 많은 친구들이 왜 불합격했는지. 합격했는데 딴 데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등록자가 아닙니다. 불합격자예요, 불합격자. 우리는 이런 요소들까지 함께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합격자 범위가 좀 뒤쪽으로 가 있는 것들은 이제 모집단위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어문 계열 쪽으로 되어 있다. 특히나 외국어 쪽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국제 외고 친구들 많이 지원해서 내신 분포 자체가 좀 뒤로 형성될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 그 외에는 대부분 좀 까만 부분들이 앞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렇게 뒤까지 분포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 뒤에 분포한 것들이 좀 예외적인 점수로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요 앞쪽까지 많이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특히나 우리 일반고 친구들은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멘토님, 그러면 이제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예요. 그러면 1점대 지금 여기 중반부터 해서 화학공학과가 여기 1점대 중후반부터 해서 2점대 중반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일반고 친구가 요 친구는 일반고 친구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요. 일반고일 수도 있죠. 근데 요 친구랑 같이 합격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얘가 1등이고 얘가 마지막으로 붙은 거 아니에요. 얘가 1등일 수도 있어요. 그쵸? 내신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니까 얘가 1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신 숫자가 낮을 때, 내신 숫자 낮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낮은 내신 숫자는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 불리한 건데, 그걸 보완할 요소가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당분에, 그런 요소가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 앞부분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범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합격자는 충원 합격 다 포함된 거고요. X는 불합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시 결과를 볼 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오는 입시 결과도 우리가 작년 거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보셨지만 만약에 평가 기준이 학업 역량이 조금 더 좀 높게 평가가 되면 실제로 요 합격자들의 내신도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숫자 자체가 전부는 아니지만 학업 역량이 중요해지면 내신도 우리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모집 계획안을 한번 흐리륵 살펴보셨으니까 최종 모집 요강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이제는 살짝 감이 잡히시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또 경희대학교 관심 있으신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서 3학년 친구들은 또 효율적인 지원 전략 구성, 또 1, 2학년 분들은 이 목표 대학을 향해 준비하는 내용들 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합격에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했던 이 필기 자료는 우리 회원님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전체본도 같이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도처럼 활용하시면서 또 화면에다가 키워서 확대해서 보시고, 또 제가 이 설명에 활용된 자료 3가지도 모두 올려뒀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다운로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필기하시면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학종 실전반 회원 전용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전형들 우리는 어떤 지원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볼 테니까 회원 전용 라이브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